총학생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총대의원의 감사 1국장 신유진입니다. 토론 진행 시간은 총학생회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은 약 45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총학생회는 약 1시간 이상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토론의 순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입 후보자들의 모두 발언 및 공약 설명이 있겠습니다. 후에 재학생 대표인 패널과의 질의응답이 있을 것이며 패널 질문이 끝난 후에는 청중과의 질의응답이 있을 예정입니다. 청중 질의응답은 온라인으로도 진행됩니다. 오프라인 청중의 질문을 먼저 받고 온라인 청중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후보자의 마지막 연설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학년도 순천향대학교 학생자치단체장 선거 입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인문사회과학대학, 글로벌경영대학, 총학생회 후보자의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생회 공청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문사회과학대학 후보자님의 모두 발언 및 공약 설명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된 제7대 인문사회과학대학 기호 1번 정 후보자 우수지 부 후보자 김정현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슬로건 내일은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우분들의 내일을 함께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으며 학우분들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겠다는 의미 또한 담아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내일은 7가지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인문사회과학대학 학과교류회 개최. 학기별로 학과교류회를 개최하여 7개의 학과가 서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합봉사캠프. 학우분들이 졸업 요건인 봉사 시간을 채우실 수 있도록 타 학생자치단체와 연합하여 각종 봉사활동을 제공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존 대여사업.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던 대여사업을 물려받아 학우분들의 복지에 힘쓰겠습니다. 네 번째, 온 오프라인 체육대회. 학우분들의 체육활동 및 여가 장려를 위해 온라인으로는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고 오프라인으로는 체육대회를 실시하여 모든 학우분들이 즐길 수 있는 체육대회를 만들겠습니다. 다섯 번째, 생필품 공동구매 사업. 자취 및 기숙사에 거주하시는 학우분들을 위해 저렴한 가격에 질 높은 생필품 공동구매를 진행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인사밤 실시. 잠시 멈추었던 인문사회과학대학의 밤인 인사밤을 부활시켜 모든 인사대 학우분들이 즐기고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시설 유지 및 보수. 기존에 진행되어 오던 불법 카메라 탐지와 더불어 학우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시는 곳을 상시로 점검 및 보수하여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인문사회과학대학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총 7가지 공약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내일은 위 공약을 지키기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인문사회과학대학 후보자님의 모두 발언 및 공약 설명을 들었습니다. 총 7가지의 공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학보사 기자님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학보사 박지은 기자입니다. 정 후보자께서는 올해 총학생회인 다원의 기획편집국장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총학생회와 단과대 학생회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단과대 학생회로 출마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번 연도에 총학생회 기획편집국장으로 활동하면서 학우분들과의 소통보다는 담당 업체나 선생님들과의 소통이 더 많았었습니다. 그에 반해 단과대는 학우분들 곁에 서서 학우분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중앙자치단체와 단과대의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제가 인문사회과학대학 정 후보자로 입후보한 이유는요.
아시다시피 총학생회 기획편집국장으로서 여러 행사의 총괄을 맡았었습니다. 저의 작은 아이디어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른 임원분들의 도움을 받아 행사를 무탈하게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저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값진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욱 막중한 책임감과 리더십으로 한 단체의 리더가 되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출마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학보사 박소라 기자입니다. 첫 번째 공약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과 교류회를 개최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는 작년에도 인사대에서 진행한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하는 학과 교류회와 차별화된 점이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해 소통과 화합을 이룰 것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연도에 가치에서도 학과 교류회를 진행하긴 했는데요. 이번 연도에 진행한 학과 교류회는 총학생회에서 주관한 벚꽃축제 마지막 날 진행하여 교류회보다는 축제의 일부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원하는 학과 교류회는 인사대의 모든 학과가 모여서 자신의 학과 행사를 타 학과와 나누고 좋은 아이디어를 참고하며 이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얻어서 더욱 알찬 학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운영 방안에 대해서 1학기, 2학기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요. 1학기 때는 인사대 학과가 모여서 1학기 때 진행한 행사 설명 및 발표를 통해서 추후 좋은 행사를 기획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2학기 때는 2학기 말에 진행하여 각 학과가 1년 동안 진행한 행사 결과 발표를 통해 1년을 되돌아보고 부족한 점은 수정 및 보완하여 다음 연도에도 원활한 학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개최하려고 합니다. 2학기 때 하는 학과 교류회와 같은 경우는 1년을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송년회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학과 교류회의 경우 7개의 학과가 화합을 하려면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할 뿐더러 통제 인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대처 방안은 어떻게 세우셨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곱 개의 학과가 참여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올 거라는 걸 저희도 예상을 했고요. 그래서 장소는 인문대 대강당을 섭외할 예정이며, 그리고 통제 인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 단과대 인원으로 할 예정이지만 만약에 좀 모자르다, 부족하다 싶으면 타 단과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번 공약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봉사도 습격이 되는 시대에 자신의 진로 계열과 맞는 봉사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우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양한 봉사활동들을 준비하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현재 생각한 봉사는 농어촌 봉사활동인데요. 학우분들이 봉사 시간을 되게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기존에는 없었고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그런 봉사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 농어촌 봉사 캠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농어촌 봉사 캠프를 계획한 것처럼 기존에는 없었고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봉사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연합 봉사 캠프의 경우 타 학생 자치단체와 연합하여 진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이야기된 자치단체가 있는 겁니까? 저희가 입후보 전에 다른 단과대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눈 적은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학생 개인이 진행하기에도 무리 없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단과대에서 봉사 캠프를 진행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학생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개인이 찾아서 할 수 있는 봉사도 많겠지만 솔직히 봉사를 개인이 찾기에는 조금 귀찮거나 시간 내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단과대 측에서 기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3번 공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존 대여 사업을 물려받아 이어가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기존 대여 사업에서 개선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신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부족했다고 생각하신 점을 내일만이 갖는 차별점까지 함께 보완하여 진행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대여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이 사업을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문제점을 파악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문제점에 대해서 원인을 생각해보니 사무실이 유니토피아관에서 학생회관으로 이전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이 더 도드라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유니토피아관에 위치한 인사대 학사지원팀에 협조를 요청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인사대 학생회인 가치는 미디어랩스 근량대와 연합해서 e스포츠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연합 e스포츠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다소 낮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스포츠 종목이 조금 한정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학우분들은 참여하기 힘든 이벤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와 같은 경우에는 e스포츠 대회도 진행하고 또한 부수적인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라서요. 그 예시로는 사진 콘테스트나 소감문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e스포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실 것입니까? 일단 SNS를 통한 활발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매달 발간하는 소식지에 e스포츠 대회를 실을 예정입니다. 6번 공약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인사방을 경험해보지 못한 학우들이 대다수인데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어떠한 프로그램들을 예정하고 계십니까? 인사대 학우분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저희는 동아리 공연, 장기자랑, 학과별로 단합을 할 수 있는 게임, 그리고 번호팅 등을 콘텐츠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7번 공약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법 카메라 탐지를 이어서 진행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방안과 주기를 어떻게 설정하실 예정입니까? 네, 저희는 불법 카메라 탐지를 위해서 스마트폰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 탐지기 또는 휴대용 탐지기를 구매하여 꾸준히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점검은 한 달마다 실시하여서 소식지에 실을 예정입니다. 학우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곳을 상시로 점검하고 보수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학우들 간의 소통 창구를 어떻게 마련하실 예정이신가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학우분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현재 존재하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이어서 운영할 예정이며 거기에 배너를 추가하여서 건의사항을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SNS나 소식지를 통해서도 활발한 소통을 이을 예정입니다. 현재 인사대에서 학우분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시설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현재 인사대 학우분들께서는 저희가 들어본 결과 먼저 현재 유니토피아 강의실 몇몇 개에서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교육과학관에 있는 프로그램실에서 벌레가 나오는 것과 같이 몇몇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만일 학우분들의 많은 요청으로 보수해야 할 시설이 많아진다면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그 예산은 다 어떻게 감당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많은 요청이 들어온다고 해도 저희의 그런 슬로건인 더 쾌적한 인문사회과학대학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보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시설 보수팀에 가서 학우분들이 많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저희도 이거에 동의함으로 정중히 요청을 드릴 계획입니다. 올해 학생회인 가치는 자격증 환급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보자들의 공약엔 자격증 환급 사업이 보이지 않는데 자격증 환급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격증 환급 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생회 임원들이 좀 노력하고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기에 학우분들의 편의와 복지를 위한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짠 공약 사항에는 따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가치는 현재 환급 상품 리스트로 올리브영, 메가커피, 맘스터치 등 2만원 교환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상품을 어떠한 방식으로 선정하실 예정이십니까?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자격증 환급 사업이 굉장히 반응이 좋은 사업이라고 알고 있어서요. 현행 그대로 유지할 생각입니다. 이번 연도 가치와 공약을 비교했을 때 눈에 띄게 달라지거나 특별한 공약이 없어 보입니다. 가치와 다른 내일만의 강점과 어떤 부분을 더 개선할 계획이신지 또 학우분들에게 어떤 학생회로 기억되고 싶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공약을 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금년도 공약의 반응이 좋았다고 생각해서 많은 부분을 참고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의 공약 중 두 번째인 연합봉사 캠프와 다섯 번째 생필품 공동구매 사업은 저희 내일만의 독자적인 공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저희 내일은 학우분들께 정말 곁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런 학생회로 남고 싶습니다. 후보자분들께서는 항상 낮은 위치에서 소통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소통 창구를 개설하겠다는 것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학우분들과 소통할 것인지 구체적인 소통 방법이 궁금합니다. 일단 SNS로 소통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생각한 소통 방법은 저희 공약 1번과 같이 인문사회과학대학 학과 교류에도 있고요. 또한 현재는 실시하지 않고 있는 소식지도 있고 그리고 현재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저희는 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배너에 건의사항 배너를 만들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학부사님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마무리하고 지금 이곳에 방청하러 와주신 학우님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고 계신 학우님들을 대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에 와 계신 학우님들 중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생회 후보자님들에게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순천향대신문 편집국장 홍수민이라고 합니다. 연합봉사캠프 공약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후보자님들 외에도 옆에 타 자치단체에서도 봉사활동 추진 공약에 대한 그런 공약을 내세우신 분들이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공약 이행률을 점검했을 때는 그 이행률이 현저히 적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생각만 하신 건지 아니면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따로 있으신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저희는 농어촌 봉사 캠프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면은 근교 농어촌에 전화를 해본 후 봉사활동이 가능하다고 하시면 수용 인원과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협의를 통해서 다른 타 학생자치단체와 구체적인 기획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럼 아직 해당 공약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된 부분은 없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타 학생자치단체와 진행하기로 한 것은 확실한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해당 공약 외에도 답변을 들어본 결과 전반적으로 공약 이행 부분에 있어 요청보다는 협의된 사항들이 공약으로 나와야 후보자분들에 대한 학우분들 신뢰도도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공약을 정하기에 앞서 금년도 공약을 많이 참고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약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후에 구체적인 부분들은 당선이 확실시 되고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사진 콘테스트 얘기를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해당 사업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까 사진 콘테스트를 저희가 e스포츠 대회 때 같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게임에는 캐릭터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뭐 예시로 들자면은 이 캐릭터를 누가 얼마나 예쁘게 꾸몄냐 이런 거를 실시한 다음에 자신의 캐릭터를 캡처해서 저희에게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투표를 통해 1등을 가리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해주신 사진 콘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게임에 참여를 하는 학우분들만 참여가 가능한 이벤트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e스포츠 대회에 참가하지 않아도 게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천영대 신문 박민나 기자입니다. 소식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존 소식지의 발행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콘텐츠는 무엇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내일에서 새로 준비한 콘텐츠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소식지를 한 달마다 제작하여서 이번 달에는 어떤 행사를 했고 어디를 점검하였는지와 같이 학우분들께 정보 제공을 위해서 소식지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새로운 콘텐츠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소식지를 진행하는 이유는 예전에 진행했던 소식지를 다시 부활해서 꾸준히 학우분들과의 소통에 힘쓰기 위해서 생각해낸 것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하실 학우분 계실까요? 더 이상 질문 없으시다면 청중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마무리하고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학우님들 대상으로 질의응답 진행하겠습니다. 유튜브 송출 시간과의 차이로 약 1분간 대기하겠습니다. 현재 유튜브로 댓글 올라와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사밥은 코로나 상황이 가장 심하던 2021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후보자님들의 공약 설명 중 코로나로 인해 멈추었던 인사밤을 부활시킨다는 설명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작년에는 2021년에는 수용 인원 제한이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기존의 인사밤보다 축소되어서 진행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연도에는 이러한 제한이 풀리면서 인사대 모든 학우분들이 즐길 수 있는 인사밤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한이 있었던 인사밤에서 인사밤이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였었던 것입니다. 네, 다음 댓글 읽어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들의 공약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내일의 공약 7개 중 생필품 공동구매를 제외한 6개의 공약은 계속 진행되고 있거나 멈추었던 것을 다시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생각하시는 공약의 특별점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올라왔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긴 한데 저희는 금년도 공약의 반응이 좋았다고 판단하여 참고한 부분이 많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단과대에서 할 수 있는 공약의 범위가 많이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면 저희만의 독자적인 공약 또한 이행할 것이고요. 참고한 공약들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을 거쳐 더욱 다채로운 학생회 활동을 이어나갈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월간지의 구성이나 어느 주기로 월간지가 게시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 올라왔습니다. 일단 저희가 준비하는 월간지, 그러니까 소식지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행사를 진행하고 어디를 점검했는지 등에 대한 인사대 전반적인 소식을 전할 예정이고요. 또한 한 달마다 제작을 하여서 SNS에 게시할 예정이고, 또한 화장실에도 부착하여 홍보를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댓글 읽어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들이 생각하시는 올해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생의 아쉬운 점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감히 현재 지금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말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이번 연도에 소통이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쓸 계획입니다. 네, 이후 추가 댓글은 없으나 마찬가지로 송출 시간과의 차이로 약 1분간 대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올라오지 않은 관계로 질의응답 시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후보자님들께서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장면 과정에서 가장 큰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학우분들께 어떤 이미지로 남고 싶나 였습니다. 이러한 생각에서부터 시작하여 저희는 학우분들께 가족 같은 학생회가 되고 싶었습니다. 가족은 항상 우리의 내일을 함께 해주고 가족 구성원 구분 없이 모든 일이 자신의 일인 것처럼 내 일처럼 신경 써주고 생각해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 내일은 항상 낮은 위치에서 소통하며 가족처럼 진심으로 학우분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학생회가 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11월 17일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이상 인문사회과학대학 내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인문사회과학대학 학생회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고 19시 30분에 글로벌 경영대학 학생회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